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자, 우리 33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ychological Research, 심리적인 또는 심리학 연구는 has shown that, 대절이야를 보여줍니다. 이 that은 접속사겠죠. 대절이야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요, naturally는 자연스럽게, divide up이라는 것은 나누다라는 뜻이죠. 나눈다고. 뭘 나누냐면요, Cognitive Labor라는 것은 인지적 노동이에요. 즉 머리에서 생각해서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노동을 나눈대요. 종종 without, 뭐 없이,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없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지적인 노동을 나눈다. 생각하는 노동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보실게요. 상상해보자. 대시생략되어 있죠? You are cooking up. 자, cook이라는 것은 요리하다라잖아요. You are cooking up. cook up은요, 요리를 하긴 하는데 되게 그냥 단순한 요리 하나라는 게 아니라 되게 요리를 되게 많이 하는 상태예요. 할 수 있는 요리를 다 하는 상태.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Special dinner with a friend. 한 친구랑 지금 되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아주 요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너는 요리를 잘해요. You are a great cook. 그러나 너의 친구는 wine expert. expert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컴마하고 나서 이게 동격이겠죠. wine expert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amateur sommelier. 아마추어 소믈리에예요. 소믈리에라는 것은 와인을 아주 잘 아는 사람한테 붙이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커피를 잘 아시는 분들도 커피 소믈리에 이런 식으로도 부르더라고요. 나는 요리를 잘하고 여기서 너는 요리를 잘하고 친구는 와인을 잘한다. 한 이웃이요, dropped by, 이게 이제 들리다라는 얘기죠. 놀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start telling, 얘기하기 시작해요. You, 너에게. 그 다음에 여기서 you, 너에게. 안에 보스가 있죠. 이게 뜻이 뭐냐면 너희 둘 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너와 너 친구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terrific. terrific은 terrible 아니죠. 이게 기막히게 좋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기막히게 좋은 new wine, 새로운 와인들에 대해서 너희 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와인은 어떤 와인이냐면 being sold, 판매가 되고 있는 새로운 와인이죠. being sold는 앞에 있는 와인을 꾸며줘요. 어디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at the liquor store. liquor store라는 것은 술을 판매하는 가게를 말합니다. 또는 뭐 주류 가게.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로운 와인, 끝내주는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just down the street는 저 길을 가면, 조금만 길을 따라가면 있는 주류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끝내주는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너희 둘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눈치 없이 얘기하고 있네요. There are many new wines. 아주 많은 새로운 와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o there's a lot to remember. 기억할 a lot, 많은 것들이 there is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여기서 요리하는 이 친구는 여러분들 느낌 오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요리하는 친구는 많이 기억을 해야겠죠. 근데 그 와인 엑스퍼트라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평상시에 되게 쓰는 말들이니까, 그렇죠? 기억할 게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겠죠. How hard are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너는 얼마나 how hard, 열심히 are you going to, 뭐뭐 할 거냐, try to remember, 기억하려고 노력할 거냐,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할까, 뭘 기억하려고,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그 이웃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될까.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about which wine to buy, 어떤 와인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웃이 얘기했던 것을 너가 얼마나 열심히
기억을 해야만 할까? what부터 say까지는 명사절, what절이고요.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보시면 which부터 to by는요. 이건 이제 의문사 to 동사 원형의 명사 구의 구조가 됩니다.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구. 그리고 제가 what the neighbor had to say 이 부분은요. 조금 더 의역을 조금 강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why bother 이라고 시작해요. 이게 왜냐면 왜 귀찮아? 뭐 이런 말이거든요. why bother는요. 앞문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겠는가? 뭘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말이었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를 도대체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Why bot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억하려고 해? When? 뭐뭐 할 때죠. 정보가 would be better. 훨씬 더 잘 retain. retain이라는 것은 동사로서. 그죠? 유지되다, 유지하다. 근데 여기서는 유지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wine expert. 그 와인 전문가. 친구 말이에요. sitting next to you. 네 옆에 앉아있는 그 와인 전문가가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더 잘 유지가 될 텐데 도대체 뭐하러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너의 친구가 wasn't around, 주변에 없다면 you might try harder. 너는 더 열심히 노력할지도 모르겠어. 기억하려고 말이죠. 결국 after all, it would be good. 좋을 것 같아. it은 가주어죠. to know, 아는 것이. 뭘 아는 것이 좋냐면 what a good wine would be. 어떤 좋은 와인이 would be, 될지를. 뭘 위해서? 그 저녁에 festivities. 이게 festivity는 만찬이란 뜻이죠. 그 저녁의 만찬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 와인이, 그죠? 좋은 와인이 뭐가 될지, 또는 무엇이 좋은 와인이 될지를 아는 것이 좋은 것일 거야. 이런 말이 되죠. 그러나 너의 친구인 그 와인 전문가는 뭐뭐 할 것 같다? 기억할 것 같다. 이런 말이죠. 그 정보를 어떤 뭐 없이 말이죠. without even trying. 어떠한 시도하는 것도 없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지식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 시도하는 것도 없이 애쓰지도 않고 정보를 기억하기가 쉬울 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만찬을 위해서 좋은 와인의 정보를 아는 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잘 모르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인지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옆에 와인 전문가인 친구가 있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 친구한테 그 일을 넘겨준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심리학적인 연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지적인 노동을 나눈다고 했어요. 종종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말이죠. 자연스럽게.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33번 마무리할게요. 자, 34번 한번 볼까요? 자, 심지어 회사들도 어떤 회사들이냐면요. 대세서 가로 열고, 그죠? That sell physical product to make profit 까지 가로를 닫을게요. 이게 앞에 있는 요 컴퍼니즈를 꾸며주죠.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physical product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손으로 쥘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hysical, 물리적인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To make profit, 이익을 내기 위해, 수익을 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회사들은 여기까지가 이제 that부터 profit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고요. 이 대시 관계대명사죠. 앞에 있는 companies를 꾸며주죠. 그 회사들은요, are forces. force는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are forced잖아요. 강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직역을 해서 일단은 강요를 받습니다. by. 뭐에 의해서 강요를 받냐면
그들의 board는 여기서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와 그 회사에 대해 투자한 투자자들에 의해서 강요를 받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받냐면요. To reconsider. 다시 생각하라고요. 뭘? Their underlying motive. underlying이라는 것은 밑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motive는 동기죠. 그들의 그 깔려있는 근원적인 동기를 다시 좀 생각하라고 강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물건을 판매할 때 판매하고자 하는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to collect 수집하라고 말이죠. as much data as possible까지 보면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그죠? 누구로부터? 소비자로부터 from consumers 소비자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고 요렇게 그들의 이사회와 그들의 투자자들에 의해서 강요를 받는 거예요. 슈퍼마켓은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make는 여기서 만들다라는 뜻보다는 뒤에까지 봐야 돼요. make all their money 그들의 모든 돈을 번다. 그쵸? 그들이 돈을 벌어요. selling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판매하면서 그들의 produce는 여기서 동사가 아닙니다. 명사죠. 그들의 제품을 그리고 manufactured 제조된 goods는 상품을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요 produce는 여기서 명사예요. 제품이란 뜻인데 이 명사 중에서 그 제품 중에서 특히 어떤 뜻에 가깝냐면 농산품 있죠? 네, 농산품. 이걸 말할 때 produce를 사용을 합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그들은 슈퍼마켓은요. give you 너에게 줘요. give는 여기서 사형식 동사입니다. you가 간접 목적어. 뭘 주냐면 로열티 카드를 준대요. 로열티 카드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뭐 단골 고객 카드 정도 될까요? 그런 카드를 줘요. 그럼 이 카드를 뭐 하냐면 이제 우리는 적립을 하죠. 근데 이건 약간 옛날 방식이고 요즘에는 핸드폰 뒷자리만 말해도 다 알 수 있죠. 어쨌거나 로열티 카드를 줘요. 근데 이 로열티 카드가 어떤 카드냐면 with which부터요. 끝까지가 앞에 있는 요 카드를 꾸며줍니다. with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죠. 형용사 자리다는 그런 구조예요. 그 카드가 어떤 카드인가 볼까요? 그들이 슈퍼마켓이 track 추적하여 your purchasing behavior 너의 구매 행동을 precisely 정확하게 그들이 너의 구매 행동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그러한 고객 카드를 너에게 줍니다. then 그리고 나서 부사죠. 슈퍼마켓은요. sell 팔아요. 뭘 파냐면 이러한 구매 행동을 즉 그 한 슈퍼마켓에 자주 가는 고객들의 그 구매 패턴을 판매를 합니다. 그 데이터를 말이죠. to 누구에게 판매하냐면 바로 마케팅 애널리스틱 컴퍼니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케팅 분석 기업에다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케팅 분석 회사는요. perform이죠. 수행하다?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수행을 해요. 실행을 하는데 뭘 실행하냐면 machine learning procedure는 절차죠. 이게 직역을 하면 기계학습 절차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머신러닝 프로시저는 기계학습 절차라고 하면 좀 웃긴 거예요. 머신러닝은 그냥 머신러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AI,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또 이제 개별적 소비자 또는 이제 어떤 나이대별로 또는 지역별로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소비 행동 패턴을 말 그대로 데이터화 시키는 것.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그 머신러닝 절차를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슬라이싱이라고 분사구문이 보이실 거예요. 잘라내면서 그 데이터를 in new ways, 새로운 방식으로 잘라내요. 그러니까 막 쪼개본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나이나 지역이나 성별 이런 걸로. 그리고 나서 리셀은 앞에 있는 퍼폼하고 서로 병렬이 되겠죠. 재판매를 합니다. 이거는 리셀은 back까지 back 이거랑 같이 묶어야 될 것 같아요. resell back 다시 되판다.
그 행동의 데이터를 이제 막 세분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정말 쓸만한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되파는 거예요. to 누구한테 되파냐면 product manufacturer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판매를 하는 겁니다. as 무엇으로서 판매를 하냐면 마케팅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는 통찰력입니다. 마케팅은 마케팅이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통찰력으로서 즉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주로 구매하는지를 알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그렇게 다시 되파는 거예요. 데이터와 머신러닝이요. become 됩니다. 돼요. currencies of value라는 것은 가치 있는 하나의 통화예요. 통화라는 것은 어떤 가치 있는 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가치 있는 것, 그렇죠? 데이터와 머신러닝이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어디 속에서? In a capitalist system. 자본주의 체제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데이터와 머신러닝이 그렇게 가치의 어떤 통화, 즉 가치 있는 것이 됐을 때 then 부사죠. 해석을 여기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때 모든 회사의 natural tendency 자연스러운 경향은 is 뭐뭐입니다. to maximize 극대화시키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최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뭘 최대화시키냐면 its ability 그 회사의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최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 to conduct surveillance 라고 되어 있어요. conduct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행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surveillance는요. 관찰, 감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to conduct surveillance는요.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줍니다. 회사의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감시를 수행하는 능력이에요. 이 감시가 정말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를 지켜보는 그 회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On its own customers. 그 회사 그 자체의 소비자들에 대한 감시.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은요, themselves. 그들 스스로 a new, 새로운 value creation devices. 가치 창출하는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value랑 creation 사이에 여기 지금 이렇게 하이폰이 제가 빠뜨렸네요. 하이폰 넣어주셔야 됩니다. 소비자들은요,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머신러닝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하나의 가치의 통화가 됐을 때 그때 모든 회사들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그들만의 소비자들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는 그들의 능력을 어떻게 한다? 극대화,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요,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그죠? 고객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자꾸 바라보는 거죠. 감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그걸 극대화시켜야 그게 바로 그들의 자연스러운 경향이 돼야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단락은 여러분들이 한글 해석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몇 번 더 읽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해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번에 이해하셨다면 더 좋겠죠. 자,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방금 한 건 34번인데요. 앞에 34번을 좀 써놔야겠네요. 34번인데요. 참고해 주시고 몇 번씩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